안녕하세요. 해커 스토리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코로나를 맞아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와중에도 토익 스피킹 시험은 계속되고 있죠. 물론 전보다는 자주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도 이번 여름에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Part 5 Proposed Solution에 관련한 근래에 나왔던 아주 어려운 문제 2개를 풀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풀이하는 이 2문제는 비단 이 근래에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연도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안을 단순히 외우겠다 보다는 이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는 오늘 저희가 이제 2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2문제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똑같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이해해야지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근래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이스크림 가게, 광고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고 말고라 그랬으니까 광고성, 뭔가 온라인 광고, SNS 광고, 뭐 전단지 전부 다 포함인 거예요. 광고는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인데 장사 안 된 손님을 끌고 싶다는 유형이죠. 근데 여러분 장사 안 된다, 손님을 끌고 싶다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 역사상 뭐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뭐 10년째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잘해야 되겠죠. 무조건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 내지는 손님을 끌고 싶다라는 유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특화, 다양화, 양적, 질적 변화, 서비스 향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특화는 그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제품, 거기만 있는 거. 그 가게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점.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특화. 따라하세요. 시작. 특화. 자, 그리고 다양화. 따라해주세요. 시작. 다양화. 그렇죠. 종류가 많은 거죠.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 맛을 새로 개발한다. 아이스크림 외에 디저트도 판매한다. 음료도 판매한다. 뭔가 다양화. 그죠? 자, 또 양적, 질적 변화. 유기농 원료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 같은 가격 대비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모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일단 많이 주면 가게 돼 있어요. 자, 해서 양적 혹은 질적 변화.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꾀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향상.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매달 31일 31% 할인 서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비 오는 날 31% 할인. 이거 분명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접근 방법은 회피성.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나중에 연락해줄게. 이건 이제 빵점이에요. 또 뭔가 보상하는 방향. 손님을 끌고 싶은데 방법을 말한다기보다는 자꾸 뭔가 보상을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책갈피 줘, 텀블러 줘, 뭔가 자꾸 주는 거예요. 우산 줘, 아이스크림을 언제 팔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향, 옆 가게 매니저한테 물어봐라 라든지 이런 식은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겠죠. 또 무조건 할인을 하고 온라인으로만 해결을 한다. 선생님 앞에서 서비스에서 할인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할인해. 사람들은 할인 좋아해. 온라인에 물어봐. 온라인에 광고해.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앞서 다 보여드렸죠.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업종이든 가나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맞아요. 특화, 다양화, 양적, 질적 향상, 서비스 향상 이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가지를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그 업종에 맞추어서 이것들 중에 끼워 맞추시면 되는 거죠. 응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광고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특화, 새로운 맛을 개발해라. 또 다양화,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아이스 디저트를 팔아라. 또 서비스 향상, 매달 31일에 31% 할인을 해라. 라는 식의 답안을 섞어서 답안을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벨 6 기준으로 풀이를 해보면요. 레벨 6 분들은 답안의 양이 아무래도 좀 적고 지금 주황색 구간이 답안 구간인데 답안이 좀 짧고 그리고 말하면서 문법을 좀 틀리셔도 충분히 나옵니다. 영어 선생님이니까 문법 틀리는 걸 일부러 만들진 않았어요. 자, 볼게요. Hi, this is Say calling. How are you? Say입니다. I just listened to your message and I understand that.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You are looking for a way to attract more customers. 고객들을 더 끌 방법을 찾고 있다며? 고객을 더 끌고 싶다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내가 LC로 이 문제를 이렇게 들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LC를 듣는 동안도 필기가 가능하고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도 필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LC를 듣는 동안 많이 쓰지 마시고 You are looking for a way to attract more customers. 여기만 쓰시라는 거예요. LC 들으면서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너무 정신없어요. 그냥 너 뭐가 문제래매? 여기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45초 동안에 비슷한 문제, 장사 안 되는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다면 뭐 특화, 다양화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해결책을 필기하고 보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자, firstly, I suggest that you should make a new ice cream flavor. 새로운 맛을 만들어. Customers always want something new. 고객들은 뭔가 새로움을 항상 원해. Secondly, 두 번째로, why don't you offer 30% off on the last day of every month? 매달에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30% off를 깎아주는 게 어때? People will love it.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I hope my suggestions can solve your problem. If you need something more, don't hesitate to call me 하면서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 검은색이 지금 템플 문장인데 템플릿은 템플릿일 뿐이에요. 템플릿이 많아질수록 성적은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템플릿을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해도 알맹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적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인가? 해결책을 준비 시간 45초 동안 쓴다 그랬는데 몇 가지를 정해놓고 돌리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죠? 그렇죠. 장사 안 되는 유형을 푼 적이 있다. 식료품종 장사 안 된다. 그래, 그럼 특화 다양화해라 라고 했다. 그리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거지. 뭔가 답안을 외워놓고 끼워 넣듯이 이렇게 하면 고득점은 영원히 안 됩니다. 그래서 레벨 6 130 이상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끼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차라리 한 10문제, 한 15문제 정도를 진실되게 푸시라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만점 답안으로 한번 가보는데 만점 답안에서는 자, 추가 답안도 하나 더 덧붙여 볼 예정입니다. 자, 보죠. Hi, this is Sei calling. How are you? I just listened to your message and I understand that you are looking for a way to attract more customers without advertisement. 광고 없이 사람들을 더 많이 끌고 싶다며? Firstly, I suggest that 저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You come up with a brand new ice cream flavor. 자, 더 새로운 아이스크림 맛을 개발하는 게 어때? Customers may just be tired of the same flavors and they want something new. 뭔가 같은 맛에 질렸을 수 있고 새로움을 원할 수도 있어. Secondly, 두 번째. Why don't you offer 30% off the total price on the last day of every month? 매달 마지막에 30% off를 깎아주는 게 어때? 31일에 31% 할인 이런 느낌이죠. This way, they'll visit you more often knowing that it'll get much cheaper. 더 저렴한 걸 안다면 너를 더 많이 방문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가게를 더 많이 방문할 거야. Lastly, 마지막으로 I think you should also sell more menus such as ice cream cakes or iced dessert.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아이스 디저트 같은 거를 더 팔지 그러니 다양화를 깨했죠. If you need something more, don't hesitate to call me. 더 할 말 있으면 연락해라. 안녕.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에서는 템플릿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바이바이로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럼 LC를 듣는 동안 너 뭐가 문제래매를 쓰고 그리고 나서 평상시 공부한 실력으로 답안을 45초 동안 포인트 폼 형식이라도 쓰신 다음에 보면서 설명하듯 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제대로 방향을 접근하셔도 레벨 7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기가 가능하니까. 근데 애초에 평상시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다. 이렇다면 제대로 된 답안을 만들 수 없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어려워요. 다음 문제는 평상시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하고 갔다면 굉장히 잘 볼 수 있고 안 하고 갔다면 정말 답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봅시다.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버부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로 예약이 된 거죠. 5팀이 6시에 추가로 예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도 예약 시간이라 날짜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전화해서 무작정 오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책이 아니겠죠. 자, 보겠습니다. 시즈널 유형인데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초과 예약. 이 초과 예약 문제 하나 풀어놓고 나서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라 또 세팅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럼 거기 맞춰서 변경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접근. 추가 좌석 가능성 찾기라는 방향으로 뭐 어디 테이블을 깔 데가 없는지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고 보상 제시. 그러니까 뭐 다음 날에 오면 뭘 주겠다라든지 1시간 늦게 오면 뭘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사과 거절. 진짜 안 될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가 굉장히 현실감 있겠죠. 우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오버부킹이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혹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좌석 가능성 찾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비어있는 가게를 빌린다. 가게 앞에다가 야외 좌석을 설치한다. 가게 안에다가 작은 테이블들을 배치한다. 이런 식의 방향일 텐데 아무래도 가게 앞에다가 날씨가 좋아 야외 좌석을 깔아라 이런 식으로 내가 날씨가 좋다라는 것을 나 혼자 그것을 assume하면서 세팅을 만들면서 말할 수 있겠죠. 또 보상을 제시한다. 다른 날짜 방문 시 50% off. 1시간 늦게 방문 시 30% off. 이미 착석한 고객들에게 정말 미안한데 이제 떠나줄래? 이거 이제 저희 학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순간 많이 웃었어요, 일단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현실적이에요. 왜 우리 어떤 가게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사장님이 자, 학생 진짜 미안한데 이제 그만 떠나줄래? 라든지 뭐 디저트를 줄 테니 떠나줄래? 라든지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선생님한테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웃기긴 한데 가능할 것 같아.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다가 사장님이 저기 정말 죄송한데 막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서요. 좀 가주시겠어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갑자기 그냥 막무가내로 이만 나가줄래? 이게 아니라 뭔가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디저트를 드립니다. 드시고 이제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또 사과 거절 진짜 죄송하다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오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단독으로 쓰게 되면 해결을 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해결책과 함께 쓰셨을 때 시너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니까. 자, 좋아요. 잘못된 접근 방법은 비현실적인 제시, 건물을 확장 증축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 비현실적이죠. 그 건물이, 그 가게가 사장님께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을 확장하는 건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또 온라인에 사실을 게시한다. 게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죠? 상황이 해결되진 않아요. 또 설명 없이 그냥 됐어. 쿠폰 줘, 선물 줘, 안녕. 이것도 설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벨 6 기준으로 또 보실게요. Hi, this is A calling. How are you? I just listened to your message and I understand that. 이해를 했는데요. You have some trouble with the overbooking issue.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며? I don't think this is a big issue.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Let me help you. 널 도와줄게. Firstly,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utilize the clean grass field in front of your store. 너희 가게 앞에 있는 깨끗한 잔디밭을 utilize, 활용할 것 같아. It'll be simple and effective. 레벨 6 분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만 설명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앞에 잔디밭 있잖아. Also, why don't you ask them to wait? 좀 기다리라고 하면 안 돼? And offer them some discounts. 그리고 할인을 좀 주든지. I hope my suggestions can solve your problem. If you need something more, don't hesitate to call me.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템플릿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해라라고 제대로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고 물론 문법이 좀 부족했으니까 레벨 6가 나왔겠죠. 그래서 보여드린 답안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분명히 버벅버벅 하면서 문법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점 기준으로 보시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예약 시간이나 날짜를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추가 좌석 가능성 찾기, 가게 앞에 야외 좌석을 설치해라 라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상 제시, 다른 날짜 방문해주면 50%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말해봐라. 그리고 동시에 이미 착석한 고객들에게 당연히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요번에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 미리 혹시 이제 1시간 넘게 계셨는데 이제 미리 떠나주시면은 뭐 10% 할인을 해주겠다라든지 뭔가 굉장히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있겠죠. 자를 넣어서 그럼 대답해보죠. Hi, this is A calling. How are you? 안녕. I just listened to your message and I understand that. 이해했는데 You have some trouble with the overbooking issue.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아무도 날짜랑 시간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굉장히 곤란하다. 라는 걸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해결책을 많이 못할 테니까. Firstly, 시작. Firstly, if I were you, I would utilize the clean grass field in front of the store. 가게 앞에 있는 깨끗한 잔디밭을 활용할 것 같아. I would set the tables and chairs there and then serve customers. 거기다 테이블이랑 의자를 깔고 고객을 맞이해라. Also, 또한
Why did you provide dessert to the customers who were sitting at the table for more than 2 hours and kindly ask them to leave? 자, 2시간 이상 앉아있는 고객에게 이 뭔가 디저트를 제공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떠나주기를 요청하면 어떻겠니? If any of the two solutions is not applicable, 만약에 위에서 내가 말한 2가지 솔루션이 아예 안 되면은 You should call them and say that. 전화해서 말해. If they visit on the other day, 다른 날에 오면은 You offer a 30% discount. 30% 할인을 해주겠다고 말해봐라. Okay, take care. 자, 다른 날짜에 방문을 하면은 할인을 해준다를 왜 뒤에다 놨냐면요. 문제에서 말하길, 자, 예약 시간이나 날짜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이미 고객들이 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인으로 두기에는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메인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좀 약간은 상충되는 그런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로 예약된 고객들을 제대로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보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메인으로 둔 거고, 그리고 정 안 되면 If any of two solutions is not applicable, 둘 다 말이 안 되면 이렇게 해봐 라는 식으로 덧붙여준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부킹 문제까지 보셨는데 이 장사 안 돼랑 초과 예약 이 문제가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이번 연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 그대로 외워주시는 거 만약에 맞는데 이것을 약간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점으로, 레스토랑 오버부킹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지 무비 티어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응용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할 거 많아요. 공부하세요.